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수출입 은행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전 항상 구호인데요. 네, 취업의 지름길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취업은 빨리 되어야 합니다. 빨리 되려면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방향성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된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현혹하는 단편적인 취업 강의가 난무하는 현실. 죄송합니다. 바로 잡고 싶습니다. 강의고요.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이제 1, 2, 3. 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채용 공고를 보면은 청년 인턴인데 항목당 우선순위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인턴인데 인원이 꽤 많네요. 많이 뽑겠다는 얘기고요. 어이구 이제 이렇게 어, 이하인자 예.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쓸 수 있고 해외 사무소 파견, 국제기구, 학력 제한 없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아마 이제 정규 채용 때 이제 전환되는 걸 텐데 일단은 이건 봤을 때는 해외 처리에 사고 현지 사무소 파견까지 스펙 쌓기는 되게 좋네요. 뭐 장애인도 있고 고졸도 있고 여신기금 뭐지? 딱 보면은 일단 이거는 논외로 하고 뭐 고졸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네 뭐 안 중요한 거 아닌데 업무 일반은 기본으로 할게요. 여신 기금 영업 지원 업무 및 사무 보조 여신 기금 영업 보조 보조 업무 보조 영업 지원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항이 뭘까요? 당행의 청년 인턴 근무를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 기술하시오. NCS 직무죠. 집단 활동 중 경험한 의견 충돌, 처리한 본인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이게 뭔지 알아요? 직장 생활에서 업무 방식 차이를 어떻게 극복했냐?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겁니다. 회사 들어오면은 각자 업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3번. 최근에 접한 금융 관련 이슈, 비트코인 관련 이슈를 하나 제외하고, 하나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자, 우선순위 나왔나요? 여러분,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 알 거예요. 우선순위 3번입니다. 예, 3번, 1번, 2번입니다. 이번에 뽑는 거는 철저하게 기회를 많이 주겠네요. 자소서 위주로만 볼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3번에 80% 정도의 에너지를 썼고 2번에 20% 정도를 쓰고 다 중요한데 그냥 포션만 보는 거, 시간적인 걸 보는 거예요. 2번에 10%만 쓰면 돼요. 10%. 자, 그럼 제가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봐야죠. 본인의 생각. 진짜로 너가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NCS라 그래서 막 스펙적인 것보다도 진짜로 네가 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럼 생각은 뭘까요?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깊이입니다. 깊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융 수출입은행에 들어가고 싶기만 했지 이 금융 산업에 대해 생각을 해봤나요? 예, 딱 적어뒀잖아요. 비트코인은 누구나 요즘에 핫이슈고 알만한 거니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많이 하니까. 그럼 뭘까요, 당연히?
요즘 금융시장의 핫 이슈는 저도 요즘에 이거 금융 공부를 조금 이제 이거 요즘에 이거 유튜브 운영하는 것 때문에 소홀 하고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알려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예. 금융의 이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일 겁니다. 네, 이 인상은 뭐다? 예견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은 뭘까요? 여러분, 금융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금융은 뭐예요? 수출입은행은 금융 안에 있는 이 산업이잖아요. 그럼 금융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지 알아요? 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력입니다. 예. 금융 선진국들은 어,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 자기 나라의 화폐가 화폐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로, 달러, 엔화에 그래서 뭐 엔저 막 이러면서 그 화폐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시장에.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가 시장에 영향 미치나요? 요즘에는 위안화도 이제 조금 부상하고 있죠. 자, 금융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 금융이라는 게. 근데 왜 국력이라 했느냐? 미국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환율 상승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 수출 시장이 변동된단 말이에요. 자, 요약하건대 그러면은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금융은 한마디로 그 세계 그 패권, 패러다임, 패러다임 뭔지 알아요? 그 한 시대의 주 흐름이에요. 그 금융의 패러다임은 미국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안화로. 근데 상대가 안 되겠죠? 왜냐? 여태까지 너무 달러가 시장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2008년에 2012년도에 버블이 꺼졌잖아요. 미국이 그때 너무 자국의 제조업이나 이제 이런 거를 발전 안 하고 뉴욕의 금융시장 위주의 발전만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 자동차 회사나 이런 부분들이 어, 이렇게 많이 폐업되고 해외로 이전해버리고 하니까 백인들이 일자리를 잊어버렸잖아요. 그거를 파고들어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백인이나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집을 무리하게 사놨었고 그거에 대한 대출금을 못 갚으니 파산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모기지 그 사태라고 하는데 글로벌 그 금융위기가 한 번에 이렇게 연쇄로 한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제가 저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MBS라는 뭐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이런 게 연쇄적으로 버블이 꺼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 당연히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미국이 헬리콥터 머니라 그래서 돈을 시장에 막 뿌려댑니다. 달러를.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시장에 막 푸는 순간에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수출로 달러를 기반으로 많이 돈을 가지고 있던 나라, 특히 미국이나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나 중국, 한국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열심히 수출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달러를 막 비축을 해놨는데 미국이 자기네 나라가 힘드니까 시장에 돈을 막 뿌리면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힘들게 벌어서 외화로 갖고 있던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초강대국인 것만으로 해서 달러를 막 뿌려가지고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금융은 한마디로 국력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국력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자원입니다, 자원. 석유 자원.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셰일가스라는 자원의 힘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수출입은행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도입 자체를 이렇게 할 거예요. 3번 문항은 저는 금융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는 금리 인상인데 저는 이 현상이 금융이 곧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에 의한 석유 패권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중동 대비 미국의 셰일가스에 혁명이 발생해서 자원에 힘이 있다. 미국은 그 힘을 바탕으로 화폐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 화폐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고의 화폐인 것의 이면에는 화폐를 뛰어넘는 그 나라의 국력이 대변해준다. 미국이 국방비나 이런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그 국력이 뒷받침한다 생각한다. 근데 그 기저에는 셰일가스라는 자원이 있다. 그래서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그 호황을 바탕으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안전자산이니까. 그럼 우리 같이 애매모호한 나라들의 미국 자금이 조금이라도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 점진적으로 될 건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국가 주도의 소득 성장이라고 해서 좀 최저계층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소득 주도의 성장론을 펼쳐나가면서 국가 정책 펴고 있는데 그거에 나름의 금융을 연관시킨다든지 이게 지금 제가 제시한 1안이고요. 2안은 뭐 보안 사고라든지 뭐 나름의 다른 시각으로 이제 금융 관련돼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기술이 결국에는 기존의 금융결제원 같은 중앙 공공기관에서 결제를 담보해 주는 거에서 변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공부를 하세요. 제가 나중에 강의를 만들게요, 그것도.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서로 상호간에 그 금융의 결제원 통해서 인증서로 인증했던 시스템을 그 각 기관별 나라에서 공인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뭐라는 거죠. 뭐 그런 변화의 흐름을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깨우치고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이라도 봐서
내가 금융 회사에 이렇게 지원할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문항에 대해서. 여기서 최종 학불이 합격될 겁니다. 면 자소서에서부터 여기 3번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3번부터 봅니다. 3번에 본인 생각이 없잖아요? 바로 아웃인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아웃인 거예요. 자기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깊이가 있으면, 아, 얘는 청년 인턴 한번 시켜보면서 우리가 얘를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2번은 뭔지 알아요? 그냥 네가 어떻게 대응했냐? 근데 너가 이렇게 쓴 거대로 우린 들어오면 널 지켜볼 거야 라는 문화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집단 활동 하다 보면은 이런 의견 충돌이 많은데 의견 충돌은 당연히 업무 방식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들하고 똑같아요. 뭐 부장이든 그 아래 사람들이든 다 사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윗사람을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로 보고된 거 딱 갖다 바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약간 중간자적인 그 조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일은 안 하고 말로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안에서 내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 모든 사람들이 나 같진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제가 일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항은 아닌데 그냥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례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무리가 없다. 그래서 10%만 쓰면 되고요. 자, 이제 1번. 대망의 1번인데 1번은 제가 이제 약간 여신, 기금, 영업, 지원 이걸 쓴 거잖아요. NCS 기반에 이 900자 정도 준 거는 자소서를 읽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스펙을 그 요즘에 블라인드를 본다고 한다고 치면은 이거를 꼼꼼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 인턴 구물통에 본인이 얻고자 하는 역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신 기금 영업 지원 수출입 은행의 역할이 뭐냐. 어, 결국 그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한번 지원해봤던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이런 컨텐츠 제가 가진 게 맞는데 기억을 해보면 이 수출입 은행의 역할은 그 중간에 대규모 그 무역 거래에서 담보로 잡아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물건에 대한. 그 한마디로 뭐죠? 거저 돈 버는 회사입니다. 거저.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이나 복지가 좋겠죠. 예. 수출입을 하면서 그 수출을 하는 사람과 수입을 하는 사람 간에 수입을 하는 그 배가 그 그 항구지에서 목적지 항구지로 가기 중간 과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항구까지 이동시키고 항구에서 또 우리 다른 나라 항구로 가고 그 또 다른 나라 항구 가기 전에 그 물건을 항구에 선적하기 전에 잠깐 컨테이너에 넣어놔야 되고요. 다시 상대방 나라에 가서 그 컨테이너로 또 잠깐 넣어놨다가 이거를 그 수입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단계까지 얼마 수많은 리스크가 있거든요. 정말 전사는 시스템화 돼 있고 그런 수많은 업체들 사이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들을 담보해주는 게 주 수출입 은행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걸로 아마 돈을 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국가 기관인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수출로 많이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관 자체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은 사명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따라하세요. 사명감. 그래서 1번에는 어느 정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써주다가 내가 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써주는 게 굉장히 가점이 됩니다. 자, 왜냐? 국가기관이라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책은행이죠. 그럼 결국 여기서 여신, 기금,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여신이라는 건 대출이란 말이에요. 기업은 기업금융이에요. 그 영업 지원은 백업 성격의 지원 업무란 말이에요.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게 타겟팅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얻고자 하는 역량이라고 했을 때 제가 뒤에서 이제 직무들 했잖아요. 여신이든 기금이든 이런 업무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얻고자 하는 역량이 어렵잖아요. 어,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수출입은행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찾아가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수출입은행 앞에서 기다리세요. 남은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여기 지원한 사람인데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세요. 분명히 그래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이 정도 좋은 데 가서 인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이 말을 해주면 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출입은행도 제가 어느 정도 지금 기업 분석을 하고 예전에 했던 거 기억대로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선적 업무도 있지만 이런 여신이나 기금 업무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제 성격이다 보니 어, 실제로 업무가 일반적인 금융회사랑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갑이기 때문에 그 갑에서의 또 업무도 다를 겁니다. 방향성도 다르고요. 예. 그럼 한마디로 이 업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 뭐 전문성이나 인사이트예요, 사실. 여러분은 금융 직무에서의 전문성이나 인사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기 전문 분야도 있지만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만의 여태까지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수출입 은행이어야지만 더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아내세요. 없지 않습니다. 찾아내면은 수출입 은행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어주고요. 특히 여신이랑 기금 관련돼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면 이 지원자는 뽑힙니다. 찾아내세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 금융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깊이 하고 나름의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여신이나 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어,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건 뭐다? 실제로 일한 사람을 앞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가서 만나세요. 그게 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3, 1, 2다. 3에 거의 올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최종 면접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된다. 1번도 써야 된다. 1번도 잘 써야 된다. 2번은 무난하게 써라. 이게 제 솔루션입니다. 예,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네,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 많이들 오고 있는데 사실 안 받고 있어요.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료 1회 제공하고 동영상 강의 제작 제공할 예정이니 이렇게 요청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